스웨덴의 거주 목적으로 방문할 때 본인이 새로운 환경에서 잘 적응하며 지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스웨덴에 가족 없이 그리고 친구나 지인이 거의 없는 환경에서 생활하는 것을 기준으로 스웨덴에서 얼마나 잘 적응할 수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간단한 체크리스트를 준비해봤어요. 체크리스트에 없는 요소들이 적응하는 데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언급하는 것들은 스스로 생각해보는 기회로 활용하시고 절대적인 기준으로 사용하는 건 자제해주세요. 참고용으로 가볍게 혹은 재미로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날씨와 기후 예민도인데 이 예민도가 낮을수록 스웨덴 생활에 적응이 더 수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스웨덴은 여름이 7월에서 8월로 매우 짧고 나머지 계절은 거의 초겨울, 한겨울, 늦겨울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봄과 가을이 있긴 하지만 2주에서 3주 정도로 매우 짧고 있는 듯 마는 듯 하거든요. 여름도 비 오는 날씨가 적지 않게 있고 겨울에는 해를 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처음 경험하면 혼란스럽고 적응이 어려울 수 있는 날씨와 기후 환경인데 날씨는 일상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날씨 변화에 비교적 둔감하거나 미리 이런 부분을 염두하고 생활을 하시면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는 혼자 놀기 기술인데 스웨덴은 한국보다 문화나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규모가 작아서 전시나 콘서트, 문화체험의 기회가 적어요. 게다가 모임이나 동호회 활동도 덜 활발하기 때문에 비자발적으로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아질 수가 있거든요. 이곳에서의 생활을 시작하고 본인만의 네트워크를 만들기까지의 시간 동안 스스로 시간을 활용하는 데 익숙한 사람은 이곳 생활에 적응이 더 수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더라도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집중할 거리나 취미 활동을 갖는다면 도움이 되겠죠. 세 번째는 요리 숙련도인데 스웨덴은 한국만큼 배달 외식 문화가 발달되어 있지 않아요. 음식 문화의 다양성도 적고 외식 비용도 비싸서 집에서 직접 요리를 해먹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거든요. 요리에 서툴더라도 요리를 배울 의향이 있고 이미 요리를 즐기거나 숙련된 사람이라면 스웨덴 생활 적응에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는 세금 30% 감당인데 스웨덴에서 일을 하면 세금을 낼 텐데 정산을 처음 받을 때 깜짝 놀랄 수가 있어요. 세전과 세후 금액 차이가 너무 커서 그럴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은 스웨덴 사회 시스템이고 바꿀 수가 없는 규범이기 때문에 그냥 모르는 척 넘어가는 게 마음이 편해요. 거기에 신경을 두면 이곳 생활에 좋은 부분이 있더라도 불행하거나 불만족스럽다고 느낄 수가 있거든요. 세금 30% 받아들이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오신다면 좀 더 수월하게 이곳 생활에서 적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다섯 번째로 제2 외국어 학습 의지인데 스웨덴에서는 스웨덴어를 사용을 해요. 스웨덴이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 영어 친화적이긴 하지만 영어만으로 생활에 한계가 분명히 있고 생활에서 크고 작은 불편함을 지속적으로 마주하게 될 거예요. 때문에 스웨덴어를 배우는 것이 생활에 적응하고 사회적인 소속감을 느끼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마지막이지만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뚜렷한 목표 여부를 꼽았어요. 물론 목표 없이 그냥 한번 살아보겠다는 마음으로 지내는 것도 괜찮지만 낯설고 새로운 환경에 처하면 조그만 일에도 정신적 타격이 크게 오고 마음이 약해지거나 흔들리기 쉽다고 생각을 해요. 그때 내가 이렇게 어렵고 불편한 일들에 맞서야 하는 이유, 극복해야 하는 이유가 뚜렷하면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이곳에서의 생활 유지가 더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조금 다르게 말하면 부정적인 일이나 감정을 마주할 때 거기에 얽매이는 시간이 적어지는 거죠. 때문에 본인이 스웨덴에 거주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는지 그게 나를 얼마나 움직이게 하는지 충분히 생각하고 찾아보는 시간을 갖는 게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